TV 다큐에 나온 나이가 50이 넘는 분들의 영어 학습법은 과거 학교에서 배웠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과거 학교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군대식이었죠. 학교는 군대식으로 강압적이었으며, 그리고 사상교육하듯이 정신력을, 군인도 아닌데 정신력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다들 암기와 인내가 모든 것의 덕목이었죠. 단어 암기, 그래서 문장 암기, 암기하다 보니 계속 까먹어요. 벽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무한 반복의 끈기를 보여줍니다. 영어는 끈기,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노력, 끈기, 정신교육에 많이 쓰는 단어죠. 노력과 끈기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자기 암시는 군사 독재 시절과 지금의 자기계발서, 또는 저는 이것을 자기 착취서라고 하는데, 자기 개발서에 의해 만들어진 고정관념입니다. 모든 것은 정신교육, 다시 말하면 사상교육처럼 정신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종교와 같은 신념이죠. 우리가 정신력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무한 반복으로 모든 것을 담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영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반복 암기의 특징은 지속적이라는 점이에요. 지속적이라는 게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는 지속적인 내용은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지운다는 점이죠. 그래서 반복하면 할수록 계속 더 지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이가 들어서 자주 깜빡한다라는 라고 말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무한 반복으로 중간고사가 끝나면 다 휘발되는 경험을 했죠.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쉽게 휘발됩니다. 단어나 문장은 암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단어를 암기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 워드가 단어다라고 암기하면 그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워드는 단어도 맞지만 그 이상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단어는 뭡니까? 라고, 우리말이지만 단어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단어는 뭡니까? 휘발되다의 휘발이 단어입니까? 그럼 휘발의 뜻은 뭔가요? 경험의 뜻은 뭔가요? 그럼 단어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 할 것이 아니가 단어입니까? 근데 이것을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하죠. 너무나 명확히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지만 알고 있어요. 끝나다가 단어인 건가요? 어디까지가 단어인 건가요? 중간 고사가 단어죠. 그 중간고사도 단어입니까? 아니면 중간과 고사가 합쳐있는 단어인 건가요? 자, 시는 단어입니까? 절도 단어입니까? 중 단어입니까? 고등이 단어입니까? 그렇죠. 중간은 가운데 중자라서 단어 맞죠. 고등이란 것도 어찌 보면 단어 맞죠? 또 불꽃자 써서 하는 거. 그럼 고등학교, 는은 단어입니까? 조사입니까? 조사는 단어입니까? 자,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논리예요. 우리는 그냥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암기한다는 것 자체가 단어를 실제는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독해 언제라도 할 수 있죠. 리스닝 언제라도 영화를 보면 됩니다. 그러나 말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말하기를 책으로 배우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배우는 분들은 이것은 실패 확률이 99%예요. 그것은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말하기 연습하는 것 시간 낭비입니다. 상대가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상대가 반응해주는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뇌는 말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집니다. 어린아이가 TV는 유튜브 같은 매체로 모국어를 배울 수 없는 이유예요. 엄마 아빠 또는 유치원 선생님이 반응을 하면 그게 수용 경험이죠. 말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용 경험은 언어 습득의 필수이죠. 언어에 지연이 생긴 아이들은 친구나 엄마와 같이 와의 대화 없이 그냥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일방적으로 반응도 없이
말하고 있는 매체에 누가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을까요? 말한다 한들 걔가 반응이 없을 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영어 강사가 어떻게 말해도 영어 회화는 교실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독해와 리스닝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인간의 집중력은 반드시 새로운 것에 또는 놀라운 어떤 서프라이즈한 것에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집중력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싫어하는 부류의 또 행동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 20%만 이해가 돼도 그냥 넘어가는 자신에 대한 아량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학습은 규칙적으로 지울 거예요. 새로움을 갈망해야 되고 놀라움,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를 갈망해야 됩니다. 학습은 이때 되는 거예요. 자, 흥미롭지 않은 말하기, 벽에다 대고 하는 거, 차 안에서 떠드는 거, 크레이지 잉글리시입니다. The most dangerous threat, 가장 위험한 위협, 우리 어빌리티, 능력, concentrate, 집중력에. 자, 집중력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not we use smartphone,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During working hours, 일하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게 뭘까요? 바로 we use it too irregularly, 불규칙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규칙적일수록 집중력을 뺏지 않아요. 불규칙적일 때. 외국인과의 대화는 그 내용이 한정돼 있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나오는 암기했던 단어가 나오지 않게 될 거예요. 그때 배우는 겁니다. By checking out email every now and then, 이따 가끔씩 컴퓨터에서 이메일 체크하고 우리 텍스트 메시지 here and there, 여기저기에 on the phone에 있죠. 그리고 particular schedule, 특별한 스케줄이 없어요. 또는 리듬, 특별한 스케줄이나 리듬이 없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메시지를 이제 보죠. 체크하죠. 그러면 우리의 브레인은 loses its ability, 그 능력, effectively filter, 효과적으로 지워버리는, 필터링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규칙적인 게 좋지 않아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보이죠? 이따금씩 불규칙적으로 특별한 스케줄이나 리듬 없이 그냥 하는 게 우리의 모든 필터링 능력을 제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집중력을 다 뺏어가요. 누가? 우리의 메시지가, 또는 컴퓨터의 이메일이. 거꾸로 말하면 영어 공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새로운 걸 보셔야 돼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나오죠. 단어들이, 문장들이, 모르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The solution, 해결책은 regulate your device, 당신의 장비를 regulate, 규제하는 거죠. As if we are on a strict diet, 여러분들이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When it comes to nutrition, 영양분에 대해서는 strict, fixed, 고정된 time plan, 시간 플랜을 고수하는 것. breakfast, lunch, dinner를 위해서. 그것이 allows your metabolism, 당신의 신진대사가 adjust, 조절하게끔 해줘요. thereby, 그것에 의해서 causing less hunger, 덜 배고픔을 야기시키겠죠. during between phase, 바로 중간 단계 동안에. Your belly will start to rumble, 당신의 배는 우르릉 하면서 대략 한 30 p.m. 12시 30분 정도에 우르릉 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each day, 매일. 그러나 that's okay, 괜찮아요. because that's good time, 좋은 each lunch, 밥 먹을 시간인 거죠. 좋은 타임인 거예요. If something unexpected, 예상하지 못한 것이 happen, 일어난다면 you will add snack을 every now and then, 이따금씩 덧붙여 주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fresh energy,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나 your metabolism은 remain under control, 여전히 컨트롤 상태에 있을 거예요. It's the same with our brain,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When you put in media diet, 우리 뇌도 미디어 다이어트를 했을 때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필터링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필터링이 뭐예요? 지우는 거예요. 지우기.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하는 것을 지우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시간에 동일한 단어, 예를 들어 메타볼리즘을 이제 봤어요. 아, 이 단어 내가 모르는 단어였네. 그 메타볼리즘이잖아요. 첫 번째 쓰면서 외우는 건 아웃이에요. 추천 못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하는 메타볼리즘. 두 번이면 충분해요. 계속 메타볼리즘. 자, 이틀 후에 까먹을 것 같으니까 2일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메타볼리즘. 그리고 한 5일 지나서 한 번 더 메타볼리즘. 이거 뭡니까? 암기하는 방법 중에 인간이 처음에 암기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더 빨리 그것을 보았을 때 암기력이 상승된다라는 과학적이에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걸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만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력은 가상하지만 언어는 그렇게 학습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라는 것, 메타볼리즘 이틀 후에 또 보고 5일 후에 보고 그 다음에 14일 후에 보고 점점 길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게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소탐대실이에요. 메타볼리즘이 그렇게 반복하면서 암기함으로써 오히려 필터링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문장 안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툭 튀어나올 때 이거 어디서 본다는데 이게 더 우리 뇌에게는 신선할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이게 더 전에 이틀 전에 봤던 거야가 아니라 5일 전에 봤던 거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규칙을 없애는 거야. 아예.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독해의 중요성을 그리고 회화에서의 리스닝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뜬금없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예상하지 못한 밖에서 나와요, 단어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어 회화를 암기한다는 게 쓸모없는 것인 이유가 그건 딱 시스템화 되어 있거든요. 몇 개는. 그러나 그 예상 외의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대처를 못 하거든요. 당황하거든요. 그러면서 학습하는 건데 그걸 다 제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몇 가지 표현, 안녕 잘 지냈어, 이것만 딱 암기해서 간다는 거, 이건 회화가 아니에요. 그냥 암기해서 기계처럼 말하는 로봇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은 우선 영어에서 좋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가도록 하죠.